교재는 어디로 가주시냐? 100, 5페이지 가주시죠. 105페이지.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의 자산가액은 금액이거든요. 금액. 그럼 우리가 금액이라는 건 뭐 곱하기 뭐냐면 수량 곱하기 단가. 이러네. 금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색연필을 10개 사셨대요. 10개가 수량이죠? 색연필 하나당 예를 들어서 500원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10개 곱하기 500원 하면 5,000원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금액 자체는 수량 곱하기 하나당 금액인 단가 다 똑같아요. 근데 왜 여기서 이걸 쓰냐면 재고자산이 시험에서 요 수량에 대한 방법이 뭐고 단가에 대한 방법이 뭐며 계산 문제를 심지어 잘 내요. 자, 해볼게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는 여러분들 잘 선생님들이 회계 2급 때 배우셨죠? 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좀 대충 넘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회계 2급 때 좀 제대로 그렇죠? 배우시길. 왜냐하면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처럼 회계 2급을 하시고 이제 회계 1급 하시는 분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회계 1급으로 바로 넘어가시는 분들은 좀 이제 어려워해요. 약간 회계 2급을 배웠다는 전제에 막 수업을 하기 때문에 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차근차근 단계 밟고 올라오시면은요, 괜찮아요. 보시죠, 여기. 네. 자, 첫 번째, 수량 결정하는 방법이요. 이거는 마치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일기 쓰는 방법이라 생각, 일기 쓰는 거. 자, 우리 평상시에 일기를 어떻게 써요? 매달, 아니, 매번 써요? 아니면 몰아서 써요? 그렇죠, 그렇죠. 몰아서 쓰는 게 정상인 거예요. 맞죠? 매번 쓰는 게 이상한 애인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매번 쓰면 어떻게, 저는 P거든요, P. 뭔지 아시죠? P. 그죠? 계획 세는 거 더럽게 싫어요, 진짜로. 맞죠? 누가, 야, 이거 좀 세워봐라고 하면 정말 성질이 나와요. 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저번에 이제 친구랑 이제 일본 가는데 뭐 계획을 세우래요. 둘 다 피웠던 거야. 한쪽이 제이가 한쪽이 피해야 돼. 그죠? 그리고 이제 제가 T거든요, T? 왜요, 왜요? 티발롬이랑 티발롬? 감정이 없어. 그죠? 아시죠? 해가지고 막, 야, 공감 좀 해주면 안 되니? 공감 안 되는 거 어떡해. 괜찮구나 하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누가 어거지한 티가 나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면 이게. 예, 예. 아무튼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재고자산의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인데 이게 매번 일기 쓰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일기를 몰아서 쓰듯이 한 방에 하는 방법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들어보세요. 자, 지금에야 우리가 일일이 바코드를 다 찍으면 되죠. 근데 옛날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 바코드 없던 시절. 알죠? 그러면 여기 수량 결정하는 방법에 첫 번째가 법에 보시면 계속기록법이라고 있죠. 여기. 자, 일단 계속기록법은요. 말 그대로 일기를 계속 기록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거죠. 기중에 입고. 그럼 입고라는 건 우리 들어온 수량이죠. 들어온 수량. 그 다음에 출고. 나간 거죠. 나간 수량을 계속 장부에 적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귀차니즘이죠. 들어온 것도 적고 나간 것도 적고 한마디로 죄의. 어, 제이신 선생님도 저 답답해 하더라고. 해요. 이렇게 하면, 몰아서 할게요. 이렇게 안 하는 거야. 피라고. 이게 대화가 되더라, MBTI로. 그죠? 예전에 선생님과 MBTI 안 해. 그러면 왜, 그런 거 왜 해야 되냐고. 했는데, 이렇게 대화가 좀 잘 되더라고. 자, 요게 계속기록법. 근데 여러분들 이제 실지재고 조사법은 좀 유념하셔야 돼요. 이게 계산 문제로 나오면 여러분이 가장 낚시를 많이 당하는 게 얘예요. 볼게요. 뭐냐면, 자, 이름에서 실지 재고 조사. 한마디로 실제로 창고를 들어가서 재고를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록법은 장부에 적기만 하고 창고는
파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계속 기록법은요. 계속 장부에 적기만 하고요. 참고는 안 들어가요, 기말에. 그죠? 근데 실지 재고 조사법은 기말에 참고를 들어가서 재고를 다 세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실사법이라고도 많이 해. 실제로 조사한다라고 해가지고. 자, 그런데 요 실지 재고 조사법은 중요한 게 얘예요. 뭐냐면, 이거 왜 이래? 이게 구매한 수량은 적어요. 구매한 수량은 적는데 중요한 게 얘예요. 뭐냐면, 나간 수량을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여러분들 낚기 위해서 나간 수량을 던져줘요. 좀 이따가 보시게 될 거예요. 좀 이따가 몇 개가 팔렸다라고 줘요. 근데 실제 재고 조사법은 나간 걸 기록을 안 해요. 나간 걸 문제에서 주는 걸 여러분들 낚으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실제 재고 조사법은 사온 것만 기록하고 팔린 건 절대 기록하지 않아요. 알죠? 요게 실지 재고 조사법. 자, 그 다음에 혼합법은 말 그대로 이 두 개를 섞어 쓰는 거예요. 그죠? 일단 장부에 계속 사고 팔 때마다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말에 실제로 창고를 들어가서 재고를 세요. 이게 실제 하는 일이에요. 그죠? 장부에도 적고, 예, 그 다음에 실제로 창고 들어가서 세야 돼요. 일반적으로. 혼합법. 이게 수량 결정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가 결정 방법. 이것도 설명 좀 들어보세요. 우리 아까 바코드 그거 생각하지 마시라고 했죠. 바코드를 찍으면 내가 얼마에 사왔던 애를 얼마에 팔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옛날이라고 생각해. 옛날 바코드 없던 시절. 바코드 없던 시절에는 내가 이번에 사과를 팔았어요. 그럼 사과를 팔았는데 얼마 주고 사온 사과를 팔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똑같은 가격으로 사오는 게 아니죠. 어떨 때는 100원 주고 샀다가 요즘 보니까 사과가 진짜 많이 떴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어떨 때는 500원 주고 샀다가 그러면 이제 팔렸는데 이게 100원짜리 사과가 팔렸는지 500원짜리 사과가 팔렸는지 옛날에는 바코드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 가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가정. 그래서 여기 재고 자산을 사오는 단가 있죠. 단가가 계속 변하면 어떤 순서로 팔리는지를 가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방법이 총 5개예요. 5개. 이 5개를 다 외우셔야 돼요. 계산 문제 많이 내거든요. 이거.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개별법. 이름에서 느껴지시죠? 개별.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여기 개별적으로요. 일일이 하나씩 다 우리가 적는 거예요. 음. 옛날에 들어보세요. 그럼 옛날에 우리가 물건을 팔았을 때 얼마짜리가 팔렸는지 개별적으로 알 수가 있으려면 많이 팔려야 돼요? 아니면 어쩌다 팔려야 돼요? 옛날에 바코드 없었을 때. 어쩌다가 팔려야죠. 계속 팔리면 얼마짜리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바코드 일일이 찍지 못하니까. 맞죠? 그래서 주로 비싼 애들. 비싼 애들은 1년에 많이 안 팔리니까. 얼마 주고 사왔는지 기록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요 개별법, 말 문제입니다. 요 개별법이 가장 적절하다라는 건 가장 이상적인 방법. 가장 정확해요. 그죠? 가장 정확.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고자산이라는 건 워낙 삽답하다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개별법을 쓰지 못하는 업종들이 훨씬 더 많았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래서 나온 게 요 네 가지가 가정이에요, 네 가지 가정. 근데 아마 선입선출법이라는 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편의점, 저도 아르바이트 하다 보면 요 말 진짜 자주 듣거든요. 음. 어떻게 볼게요. 뭐냐면, 자, 선자는 우리 선수금 할 때 선자입니다. 먼저. 그 다음에 입자는 구입하다 할 때 입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선출은 먼저 나갔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먼저 사온 상품을 먼저 판다 이 뜻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세요? 회계를 안 배우신 분들도 선입선출법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유제품 코너 가시잖아요. 유제품 코너 가시면 손을 앞에 넣어요? 아니면 뒤로 쑥 넣어요? 대님, 저는 앞으로 잡는데 할 말이 없어요. 그죠? 어머니들 어떻게 유제품 코너 가시면 이렇게 뒤로 이렇게 넣잖아요. 이렇게. 왜? 앞에는 유통기한 짧은 거, 뒤에는 유통기한 긴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기업들은 먼저 사온 걸 먼저 팔기 위해서 앞에 진열을 해놔요. 맞죠? 그래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할 때, 누구지? 사장님? 누구지래? 사장님이, 야, 선입선출법으로 진열해라. 하고, 심지어 여기다가 선입선출법으로 진열할 것. 왜냐면 항상 좀 귀차니즘 있는 애가 꼭, 예, 나중에 들어온 거, 귀찮아서 앞에 진열했는데. 그런 애도 있어요. 약간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여기, 선입선출법은 먼저 사온 상품을 먼저 판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후입선출법은 후가 나중 후자 써요. 나중에 들어온 상품을 먼저 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구입한 상품을 먼저 판다. 이거는 거짓말이죠. 거짓말하는 거. 주로 어디서 후입선출법으로 거짓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전통시장 비하 발언인데. 이러잖아요. 저희 어머니께서 만약에 전통시장 가셨어. 전통시장 가셔가지고 이거 뭐 야채 얼마예요? 라고 하면 아유 언니 뭐 이러잖아요. 기분이 좋지 이제 어머니께서 아줌마라고 해야 되는데 언니라고 하니까 또 이렇게 그런데 이거 봐봐 이거 최근에 들어온 건데 언니니까 먼저 주는 거야. 최근에 들어온 건데 먼저 준대 거짓말이잖아. 그죠? 아니야 옛날 거야 그거. 옛날 거야. 맞아. 그래서 거짓말. 근데 이렇게 하는 애도 있긴 있겠지. 맞죠? 그래서 이 후입선출법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잘 안 써요. 사람들이 잘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죠? 그래서 좀 이따가 하겠지만 이 선입선출법하고 후입선출법은 워낙 극과 극이잖아요.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건 시간이 은근히 돼요. 좀 이따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평균법이 있어요. 평균법. 여기에 평균법인데 여기에서 총평균법하고 이동평균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낫냐면 총평균법은 우리가 성적 매길 때 그냥 이런 사람 있죠. 나 점수 다 나오면 그때 평균 구해야지. 응? 점수 다 나오면 내가 만약에 초등학교 때 과목을 한 10개 봐, 10개. 10개 보면 10개 다 봤을 때 그때 평균 내야지. 그게 평균 한 방에 때리는 거예요. 됐죠? 근데 이동평균 딱 봐도 과목 점수 나올 때마다 계속 평균 내는 거야. 국어 나왔을 때 평균 내고 수학 나왔을 때 평균 내고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물론 그게 정확한 개념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신경 써주실 게 뭐냐면, 이 총평균법하고 이동평균법이 어떠한 방법의 평균법인지를 외워주셔야 돼요. 계산 문제로 돼요. 심지어 이 네 가지 비교하는 문제를 출제 많이 합니다. 좀 이따 적어드릴 거예요. 됐죠? 그럼 잘 보세요. 뭐냐면, 일단, 아까 우리 계속기록법 있잖아요. 계속기록법은 물건을 사고 팔 때마다 기록한대 안 한대요? 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물건을 사고 팔 때마다 기록을 해야 된다라는 건 팔 때 평균을 알아야 돼. 팔 때마다 평균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오세요, 논리적으로. 팔 때마다 평균을 알아야 되니까 살 때마다 평균을 계속 내야 돼요. 그래야 그 평균으로 팔렸다라고 장부에 기록해야 되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그럼 우리가 계속기록법은 평균을 낼 때 매입할 때마다 평균을 계속 내야 되니까 평균이 무빙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기록법의 평균법을 이동평균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균이 계속 이동한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핵심이에요. 뭐냐면 구입할 때마다 계속 평균 단가를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이동평균법으로 하세요라고 하면 구입할 때마다 평균 계속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일 귀찮아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지재고조사법 평균법이요. 자, 우리 아까 실지재고조사법은 사올 때만 기록하고 팔 때는 기록 안 한다면서요. 그죠? 그러면 팔 때마다 평균 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속기록법은 팔 때도 기록해야 되니까 팔 때마다 평균을 알기 위해서 살 때마다 평균을 계속 뚜렷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재고조사법은 팔 때 기록 안 하니까 살 때마다 평균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실질재고조사법은 아까 기말에 창고 들어간다라고 했죠. 기말에 창고를 들어가기 전에 평균을 한 방에 때리고 들어가요. 평균을 한 방에 때린다라고 해서 총자 쓰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 그래서 우리가 총평균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꼭 외워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기록법은 계속이니까 평균이 움직인다라고 해서 이동평균법. 그 다음에 실질재고조사법은 기말에 창고 한 방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평균 이 정도로. 그렇죠? 자, 그럼 여기 선입선출법하고 후입선출법 비교. 면 이것만 하고 쉴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자, 일단 쉬운 거 물량 흐름인데 물량 흐름 뭐냐면 그냥 둘 중에 어떤 걸 많이 쓰냐라는 거예요. 둘 중에 뭐 많이 쓸까요? 선입선출법 많이 쓸까요? 후입선출법 많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나오면 감사합니다 문제예요. 그래서 선입선출법 대체적으로 일치한다라는 건 선입선출법 많이 쓴다라는 뜻이고요, 회사들이.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은 거의 안 써. 요거 나오면 소수 행복한 문제. 근데 이제 두 번째부터가 좀 어려워요. 이거는 좀 논리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 취득원가라는 용어 좀 배웠죠. 취득원가가 얼마 주고 샀었니잖아요. 얼마 주고 샀니? 맞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옛날에 컴퓨터를 1년 전에 컴퓨터를 한 200만 원 주고 사셨다라고 하면 그걸 취득원가다라고 회계에서 부르는 거예요. 과거에 샀었던 금액. 알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 현행 원가 보이시죠? 현행. 시험에 나오는 용어예요. 뭐냐면 현행 원가라는 건 시가를 얘기하거든요. 시가. 들어보세요. 이런 말 쓰잖아요. 현행 제도가 문제가 많다. 이런 말도 쓰잖아요. 그런 말 쓰나? 현행 제도?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제도. 그러니까 뭐냐면, 자, 내가 1년 전에 200만 원 주고 산 컴퓨터의 지금 가격을 알아보니까, 알고 보니까 150만 원인 거예요, 시가가. 그래서 우리가 현행 원가다라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샀었던 그것을 지금 산다면 줘야 되는 걸 현행 원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마디로 구입할 때 시가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시험에는 시가라고 줄 때도 있지만 현행 원가라고 줄 때도 있어요. 그럼 현행 원가 먼저 알아먹어야 되잖아요. 현행이라는 말에서 좀 여러분들이 영감을 얻으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지금 보시니까 기말 재고 자산이잖아요. 그럼 기말 재고 자산은 남아있는 거예요? 팔린 거예요? 네? 이렇게 협조 안 하시면 저도 생각이 있어요. 10시 전에 가고 싶으시죠, 여러분? 노동부에 신고해도 뭐라고 못할걸? 자, 남아있는 거예요? 팔린 거예요? 남아있는 거, 재고자산 팔린 건 매출이고, 매출과 매출원가. 남아있는 거임, 잘 먹혀요, 이거 은근히. 협박하면은 빨리빨리 대답해준다? 처음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저도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빨리 해주더라고. 다 뻥인데. 깜짝이야. 남아있는 거. 자, 여기. 자, 그럼 한번 사례 들어볼게요. 여기 화면 보시면, 자, 이거야 뭐냐면, 자, 내가 처음에, 순서예요. 상품을 처음에 100원 주고 샀대요. 그 다음에 상품을 200원 주고 샀대요. 사온 순서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선입선출법 있죠? 선입이라고 할게요. 우리가 선입선출법은 아까 먼저 사온 상품을 먼저 판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선입선출법에서는 100원짜리가 먼저 팔려요? 200원짜리가 먼저 팔려요? 사온 순서라고 하면.
100원짜리가 먼저 팔릴 거야. 그럼 우리 지금 팔린 거 보는 거라고요? 남아있는 거 보는 거라고요? 남아있는 거. 그럼 선입선출법은 먼저 사온 100원짜리가 팔릴 거니까 남아있는 건 200원짜리가 남아있어요. 그게 재고잖아요. 선입은. 그러면 최근에 산 게 재고로 남아있어요? 예전에 산 게 재고로 남아있어요? 사온 순서. 최근에 산 게 남아있어요? 예전에 산 게 남아있어요? 최근에. 사온 순서. 처음에 100원 주고 샀고, 그 다음 200원 주고 샀어. 그러면 지금 200원짜리니까 100원. 100원짜리보다는 200원짜리가 최근에 사온 거잖아요. 그럼 최근에 사온 게 남아있다라는 건 최근 게 시가죠. 최근 게 남아있으니까 선입선출법이 시가를 잘 반영한다라고 불러요. 되셨어요? 여기서 생각 멈춰야 돼, 여러분들. 그 이후부터 이렇게 눈동자를 치켜뜨시면 그다음부터는 내가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다음부터 이제 그분들이 와요. 머릿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딱 이해됐으면 거기서 멈춰야 돼, 여기는 특히. 더더욱. 자,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 자, 그럼 후입선출법은요, 뭐가 먼저 팔렸다라고 봐요? 100원짜리, 200원짜리. 그렇죠? 나중에 사온 걸 먼저 판 게 후입선출법이잖아요. 200원짜리가 먼저 팔린 걸로 보는 거예요. 후입선출법에서 남아있는 건 100원짜리가 남아있겠죠. 응? 100원짜리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100원짜리는 예전에 사온 거, 최근에 사온 거. 예전에 200원이 가장 최근이고 100원이 예전이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 요 100원짜리는 예전 거니까 예전은 시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가를 잘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해요. 아셨죠? 이렇게. 자, 이제 마지막 하나. 자, 이제 수익과 비용의 대응 여부. 자, 이게 뭐냐면은요. 자, 우리가 상품을 팔면 수익은 매출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응되는 비용은 매출 원가라고 하죠. 맞죠? 즉, 매출과 매출 원가의 시기가 같으면 대응된다라고 하고요. 시기가 다르면 대응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해보죠. 그러면 지우고 해보세요. 자, 그럼 우리 회사가요. 처음에 100원 주고 사왔어요. 그 다음에 200원 주고 사온 거예요. 사온 순서. 얘를 무조건 300원에 판대요. 얘를 무조건 300원에 판매. 300원에 판매하면 이 300원이 뭐냐면 매출인 거잖아요. 맞죠? 그랬을 때 우리가 선입선출법은 얼마에 사온 상품을 300원에 판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래에서요. 선입선출법. 먼저 사온 상품을 먼저 파는 거니까 선입선출법은 100원짜리 상품을 300원에 팔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응? 먼저 사온 순서. 먼저 사온 100원을 300원에 팔았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럼 선입선출법은 100원이 팔린 것의 원가죠? 오케이? 그죠? 그러면 선입선출법에서는 예전에 사온 100원짜리를 300원에 판 걸로 보는 거잖아요. 그럼 수익은 지금 판 건데 비용은 예전 게 대응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여기서 멈추셔야 돼. 그래서 멈춰. 아니, 수익은 항상 지금 파는 거니까 현재 수익이잖아요. 근데 이 100원짜리를 300원에 판다라고 보는 거니까 100원을 매출 원가로 보는 거예요. 선입선출법. 사온 순서로 따지면 100원이 예전이잖아요. 예전에 사온 상품을 지금 판다라고 이렇게 예전, 지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익 비용 대응이 부적절하다라고 표현하는 거. 더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여기는. 여기서 딱 멈춰야 돼, 진짜. 더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해되셨으면 거기서 멈춰야 돼요. 내가 여기서 피를 많이 봐서 그래, 예전에. 이렇게 처음 했을 때. 더 생각했다가 멘탈이 나갔어요. 계속 생각하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일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고, 아시죠, 진짜. 자, 그러면 우리가 후입선출법 있죠? 후입선출법은 얼마짜리 상품을 300원에 팔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사온 걸 먼저 판 걸로 보잖아요. 나중에 사온 건 200원. 200원짜리를 300원에 파는 걸로 보는 거잖아요. 후입선출. 맞죠? 응, 응. 이게 매출원가지. 200원짜리를 300원에 판다니까 얘가 200원이 매출원가가 되겠죠. 그럼 200원은 예전에 사온 거, 최근에 사온 거. 사온 순서? 이거 보죠. 아까부터 계속 사온 순서. 그럼 최근에 사온 200원짜리를 300원에 판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럼 최근에 팔린 거니까 수익 비용 대응이 적절하죠. 가급적.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후입 선출법은 수익 비용 대응이 그나마 적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 사왔던 걸 최근에 파는 거니까. 근데 선입 선출법은 예전에 샀던 100원짜리를 지금 파는 거니까 잘 안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렇죠? 여기서 진짜 멈춰야 돼요. 생각하면 할수록 예, 나락으로 가요. 맞거든요. 그렇죠? 그냥 시점만 대략 이 정도겠지라고 생각해 주지 더 멀리 가면 안 돼요. 그렇죠? 자, 우리 쉬었다가요. 8시